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날씨도 약간 추워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 비 끝나고 나면 아마 꽃이 많이 필 것 같은데요.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앞으로 꽃길을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하여튼 진도 나는 만큼만 복습을 좀 제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39페이지에 용도 지역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아, 30안이 아니라 79페이지입니다. 3월달이어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같이 보시는데요. 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어떠한 곳을 어떤 용도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지를 통해 용도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절차를 전부 생략하는 것과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 생략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까지는 생략하지만 고시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된다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별 필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한을 각각 가하게 됩니다. 이것 공부하시는 게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오늘 보실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 대상에 대해서는 함께 공부하셨고 이번 시간은 79페이지 함께 봐 나가십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중에 한 내용이었습니다.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2번이 용도구역 지정 변경입니다.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은 도시화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을 구분 지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로서 조사 측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성 검토 실시하고자 한다면 1년 4계절을 거쳐야만 조사 측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분석 자료 확보하고자 한다면 한 1년 정도 시간 걸리다 보니 대충 2년 정도 지나야만 기초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 남양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의견 수집 방법은 공람 절차라는 것 기억나시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며 입안권자가 결정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한 자가 뭐한다? 고시하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용도지역의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 2년 6개월 동안 용도지역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에 현대 정 회장님이 간척 사업해 놓은 땅 기억나시죠? 그런 바다를 메꿔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간척 사업의 목적이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웃한 농도지역이 만약 농림지역이라면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과 매립 목적이 동일합니다. 만약 저 2년 6개월 동안 용도지역이 결정될 때까지 이 농경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 낭비로 생각할 수 있죠.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매립구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바로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 중에 일부를 생략하여 이번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준공인가일날 고시함으로써 농림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립 목적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일부는 농림지역에 일부는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다고 하면 이 도시지역과 매립구역에 있어서는 경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절차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바다행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한 때만 절차 생략 가능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새로 확보된 농경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년 6개월에 걸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을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게 절차 전부를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이쪽은 우리가 시험 보실 때까지 전산택이라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79페이지 찾으셨죠? 양가 1번 원칙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로 지정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면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한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추정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고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니 지정 절차 원칙 찾으셨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 추천없습니다.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추천없습니다. 그 매립할 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은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바다인 공유 수면과 관련되어 용도 지역 지정 시에 특례가 인정되게 되는데, 여기 공유 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공유 수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수면은 바다 외 한강 같은 강과 호수지나 소양강이라고 하는 댐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댐에 갇혀져 있는 물 자체를 모두 공유 수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소양강 때 놀러 가시게 되면 유람선 타고 한번 소양강 안에 있는 섬 비슷한 게 있거든요. 청평산,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청평산을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수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육지에 속해 있는 강이나 또는 저수지, 댐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다의 경우는 용도 지역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인 공유 수면을 간척하게 되었을 때 법에서는 매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같다면 절차 생략 대상이고,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지 않고 저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시에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까지는 생략하고 고시는 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 절차를 생략한다. 고시마저 생략한다. 그 표현 나오면 그걸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절차 생략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7월 8일 넘어가면 아마 바다에 수영하러 놀러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셔서 학원 오시게 되면 아마 공유수면 탐방하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공유수면이라는 법률용어로 사용한다 해서 앞으로 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능하실 겁니다. 요즘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사람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효일까? 이게 취소일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점점 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시게 있습니다. 양가로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외 2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지역 의제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 4, 5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농림지역 의제 찾으셨죠?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동그래 놓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추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지역의 살림충에 관리지역 동그래 놓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보전산지 줄쳐 놓습니다. 그 고시에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보실 것이 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되었을 때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관리지역이 타 법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이 결정되었을 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지역 아닌 것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점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아니던 것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 가능합니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 취지 질문 나오면 바로 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박스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놨습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 줄 쳐 놓습니다. 여기 항만이라 함은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를 항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여기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수면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 수면은 바다이죠. 그러면 이 바다에 항만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부두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개발 행위입니까? 비개발 행위입니까? 부두 만드는 게 뭔가 만들면 개발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항만구역 지정된 곳이 땅은 항상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이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서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얘는 용도지역 변경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바다로서 공유수면으로서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 바다를 도시지역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바다를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구역이 지정된다 해서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시험 용도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지 가치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항구역이라고 하면 고깃배가 드나드는 부두시설을 어항이라 표현하게 되고 저 어항에 부두 만들기 위해 바다를 어항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할 뿐 비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이라면 계속 용도지역 변경 효과 없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산택입니다. 3, 4, 5번 찾으셨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곳.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 등은 제외한다. 수력발전소 제외 각각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 지역을 제외한 땅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관농자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도시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게 되면, 이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종전의 비도시역인 관농자의 경우는 도로시설이나 전기,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제1호가 구로공단이거든요. 구로공단 가보신 적 없으시지만 가끔 TV는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하여튼 그런 큰 규모의 공장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반시설, 도로, 전기, 수도 등과 관련된 개발 사업 진행할 필요 있죠. 그러면 비도시역이랄지라도 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게 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필요하고요. 저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해서 종전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얼마 걸린다? 2년 6개월 거쳐야만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 도시지역으로 바뀔 때까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신속하게 공장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물건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연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속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도모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지정 고시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앞서 바다인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주 목적이 동일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까지만 생략하고 고시는 따로 했었지만,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고시까지 전부 생략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한 20년 전에 농림지역이 결정된 땅에 농사 짓고 있는 농민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재분 학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저 농림지역의 땅을 처분해 달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살펴보니 해당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와 남양주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이거든요. 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농림지역인데 타 법률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표시되었다고 하면 그 땅은 이제 농림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이제 그 사실 충분히 알았어 하면 해당 의뢰인에게 이 땅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값 받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 상황이 꼭 닥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선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는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개발구역이고,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곳은 정비구역이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 택지개발 제구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택지개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평내우평지구,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강 건너 하남 위례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남 위례지구가 택지개발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데, 비록 현재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라 할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이곳에는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로시설이나 전기수 등의 다양한 기반 설치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면 도시로 결정 구입된 것으로 의제한다. 아마 얘가 가장 가치가 높거든요. 국가산업단지 지정되었다고 하면 보통 수용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원래 가졌던 가격보다 높게 형성 가격은 보상은 좀 더 많이 받겠지만 이쪽보다는 얘가 좀 더 보상 형태가 많습니다. 뭐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또는 상가와 관련되어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 이쪽인데, 여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 상황일 때 더 갈등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이걸 그냥 꿀꺽 할 것인가? 부동산 중개업이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요,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내가 접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내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다 순진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나중에 현업에 실무에 직접 탁 치렀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게 참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전원개발사업구역입니다.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를 만드는 장소를 말하는데, 가끔 이 전원에서 전원주택을 연상하는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전원주택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발전소 만드는 곳을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전소 만드는 장소로서 개발 용도로서 도시역으로 의제돼야 되죠.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저 수력발전소라고 하면 소양강 댐을 말합니다. 그 소양강 댐이라고 하면 물을 가둬놓는 곳으로서 저 물은 우리 상수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별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지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의 땅을 접하시게 되면 별 생각 없으시죠? 안 사실 것 같은데. 보상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발전소 만드는 장소면 그 주변 땅이 보상이 많아지는 것이 이 땅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만약 지금 자제분이 대학생이다. 그리고 이 발전소 만들어지고 나면 한전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 일반 도시촌단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그것은 산업단지 만들기 위한 개발 용도로서 종전 비도시역이라 할지라도 도시역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라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개발 용도이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면 발전소 만드는 곳으로서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고의 절차 없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결정만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고시까지 의제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전산택이라는 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바다가 도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바다가 도시로 바뀐다고 하면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3, 4, 5가 전산택으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인데, 특별히 3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여기 산업단지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그리고 최근 신설된 개념으로서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한 종류로서 농민들은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을 농공단지라 하고, 저 농공단지가 지정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 없습니다. 쭉 농림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준산업단지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남양주시에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장 한두 동 들었을 때는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러한 공장이 100개, 200개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각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기물이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가 공장이 많이 들어선 이후에 이곳에 정화시설 등이나 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걔가 준산업단지가 되게 됩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공장 만들 수 있도록 미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준산업단지는 개개 토지 소유자가 먼저 공장 만들어 놓고 그 공장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하수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화 시설을 갖출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준산업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용도지역이 변경 가능한 것은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세 가지 경우에만 용도지역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5번과 관련되어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꼭 봐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만들기 위한 곳이라고 하면 도시어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지만 수력발전소 포함 제외시킨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화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수력발전소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만 구분해 주십시오.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자원을 보호하는 공간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 도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농림적 의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얘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의 농지가 가격이 높겠습니까? 농림지역의 농지가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관리지역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은 우리 절대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절대농지가 우리가 방금 보셨던 교재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골 지나시다 보면 논밭이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고 주변에 관계 수리시설로서 저수지나 또는 큰 하천이 옆에 딸려 있다고 하면 걔가 농업진흥지로 지정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산 비탈기에 하늘만 쳐다보는 선수잡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걔가 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농업진흥지의 농지와 비교해서 농업 생산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관계 수리시설 정비하고 이제 농업 생산량을 높여 놓으면 지나가던 농림부 장관께서 여기 보존해야 되겠네 그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땅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지에 농업 생산량이 부족하다 해서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땅값 들이대는 방법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시골 내려가시다 보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논밭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 보신 적 있죠? 그분들 같이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아마 3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무엇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 산지로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보면은 딱 6개 법률만 함께 공부하시는데 예전에 산림법이라 불리는 산지관리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질 않습니다. 공부하면 참 좋은데 여기 보전산지와 관련되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공용 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악산이나 태백산 그러한 주요 산맥을 공인용 산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용 산지로 지정되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고 임업용 산지라고 하면 우리 농림지역의 임은 임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잣나무나 또는 사과나무, 배나무를 열심히 심겨진다고 하면 임업 생산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걔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산지관리법을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묘자리 만들 수 있는 산이 있고요. 묘자리 못 만드는 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묘자리 못 만들 수 있는데 보전산지 아닌 곳으로 되어 있다면 흔히 준보전산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묘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쪽은 별로 관심 없으시죠. 대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어떤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선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산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평, 2만평을 한 번에 거래하시게 되면 그거 꽤 괜찮으시거든요. 이제 갑자기 호감이. 그래서 나중에 산 주변에 내가 또는 시골 주변에 내가 부동산 종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공부하시면서 묘자리 쓸 수 있는 용도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리적인 산지가 여기 보전산지는 현재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보전산지로 지정되었을 때 공익용 산지라고 하면 걔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만약 임업용 산지라고 하면 걔는 농림지역으로. 다만 우리가 산지관리법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와야 되지. 만약 관리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 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동시에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게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거든요. 아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행위제한 찾으셨죠? 여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반가리 유분 우측에면 건축제한 내용 찾으셨죠?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으셨죠? 그리고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령에서 정하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82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인데 가부터 자까지를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건축 가능한 건물이 무엇인지 이를 법령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이 법령은 중앙에서 만드는 법을 법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요.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 있다면 걔는 시행령이고, 장관이 만드는 명령이 있다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자와 명령의 문자를 조합한 것이 법령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전국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서 용도 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남양주시이건 부산이건 광주 내력이건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면 얘를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가끔 조리란 말도 듣게 되는데, 그 조리는 불문법의 한 형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성문법이 있다면 얘가 조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규정은 남양주시 조례와 부산 광주 조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에서 가부터 차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는 가, 남한 제일종 전원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놨다면, 다부터 자까지는 남양주시에는 제일종 전원 주거지역에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행정관할구역에서만 특별히 인정되는 건축 형태를 파악해 놓는 것이 땅 전문가라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번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저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 보다 보니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종 전원 주거지역부터 열심히 넘기시면 아마 103페이지까지 보시니 21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우리는 외울 수는 있지만 그냥 안 할 뿐입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28회 시험까지 여기 건축 제한 규정을 한 13번 정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한 2개 빼고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드시지만 요거는 하나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각각 나뉘게 되고, 저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단독택, 협의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2개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에는 단독택을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농산물 도매시장 그런 것을 말하는데 24시간 내내 대형 트럭이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자란다고 하면 식구로 제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역에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가 심각한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단독택을 건축해서 살고자 한다면 24시간 내내 방독면 쓰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잠자라면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2곳은 단독택을 절대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주택 중에 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라 하더라고요. 지금 전 국민의 70~70%가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데, 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에 필요한 용도 지역인데, 이 일반 공업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또는 현대 엘리베이터 공장이 있다고 하면 걔가 일반 공업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부평 GM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도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은 대규모 공업 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곳에 아파트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아파트 만든다고 하면 준공업지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 지역으로서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간농자에는 아파트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이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개발할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자체만 가지고는 아파트 만들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종 전용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는데, 여기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아파트라 표현하는데, 공동택이거든요.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 4층 이하입니다. 아파트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 각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는 다양한 상가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전국에 80% 정도의 상가가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생시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1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간혹 찾아가시는 김밥천국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으시죠? 그리고 구멍가게라 불리는 소매점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얘는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악산 꼭대기에 대청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산장에 컵라면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구멍가게입니다. 설악산 꼭대기에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한번 올라가면 고생이십니다. 근데 안 가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진짜 안 와야지 했는데 누가 꼬셔가지고 3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역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하는데 모든 용도 지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끔 주택가 주변이나 또는 밤에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지정되어 있는 광고판을 보실 수 있는데, 그 간판에 영영, 장밋빛 인생, 정, 뭐 그런 간판이 있는데 있거든요. 나중에 낮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이라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주택가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주거 환경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어디에는 만들지 못한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7회 때는 동물 미용실을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이 동물 미용실은 동물병원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동물병원이라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애완견 키우고 계신 분에게는 필요하지만 애완견 안 키우시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독서실 꼭 필요하십니까? 독서실은 꼭 필요하다?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종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가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얘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는 전용 공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 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체육시간 때 방독면 쓰고 운동장 달리라고 하면 달릴 마음 생기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용공업지역에는 학교 절대 못 만든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여주실 것이 위락시설인데 이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뒀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등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만? 상업지역에만 만나더라. 저렇게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과거 기출문제 중에 한 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저렇게 맞춰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